생각의터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진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진다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는 상태이고 고독은 그 갈망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정말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해 오던 오랜 습관이 잠시 멈추었기 때문일까요?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괜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도 틀어놓고 침묵을 피하려 애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요를 두려워한다고. 왜냐하면 고요 속에서는 욕망이 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음이 분주합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평가, 비교.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며 정작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을 틈을 잃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순간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오래 마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괴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괴로움이 고독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독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마치 소음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귀가 잠시 울리는 것처럼 마음도 갑작스러운 고요 앞에서 당황할 뿐입니다. 여기 생각의터에서 우리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만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혼자 있음입니까? 아니면 혼자일 때 드러나는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까? 이 질문을 품은 채 이제 다음 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1장. 사람 곁에 있을수록 마음은 더 바빠진다.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안심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여럿이 낫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익숙한 믿음에 조용히 균열을 냅니다. 그는 묻습니다. 사람 곁에 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쉬고 있는가 하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말이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저 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의 나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지, 이 모든 생각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부과한 과제들입니다. 사람 곁에 있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살고자 하는 충동이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며 부족함을 채우려는 끝없는 움직임입니다. 타인 앞에 서면 이 의지는 더 분주해집니다.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조금 덜 부족해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밀려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 애씀은 대개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사회생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 함께 웃고 돌아온 밤, 유난히 더 피곤했던 이유를 당신도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앉아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에게서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으로 인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보여지는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끊임없이 조정되고 수정되고 억제됩니다. 그 조정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피로의 원인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곤 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적응을 못해서 그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곳은 욕망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기대, 인정, 소속. 이 모든 것은 사람 사이에서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곁에 있을수록 고통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 곁에 있는 시간이 항상 마음의 안식처가 되리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결국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모시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조용히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바빠지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바쁨이 사라진 뒤 혼자 남았을 때 왜 오히려 더 괴로운지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장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 곁을 떠나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고독이 괴로운 이유는 고독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아직 사라지지 않은 욕망 때문이라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욕망은 바깥으로 향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채워지고 싶습니다. 이 욕망들은 타인의 존재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받고 그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자극은 사라집니다. 욕망은 더 이상 밖으로 손을 뻗을 대상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 욕망은 방향을 잃고 그 에너지는 그대로 마음 안에 남아 웅크립니다. 그 웅크린 욕망이 불안이라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특별히 슬픈 일이 없는데도 막연한 공허가 밀려옵니다. 이 공허를 우리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명명 자체가 문제를 가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쓰이지 못한 욕망의 잔여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소리를 틀고 화면을 켜고 끝없는 자극을 끌어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독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욕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불편한 말을 덧붙입니다.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좌절된 상태를 두려워한다고. 원하고 싶은데, 원할 대상이 없을 때, 채우고 싶은데, 채울 것이 없을 때 의지는 공회전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처음에는 평온이 아니라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그 불편함은 고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고독을 즉각적인 안식처로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독은 마음을 쉬게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드러냅니다. 욕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떤 갈망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지, 무엇을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확인해 왔는지, 이 모든 질문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들리지 않다가 혼자 있는 순간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정직합니다. 위로하지 않지만 속이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불편함을 없애려 애쓰지 말라고. 오히려 그 불편함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려준다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불편함을 지나 어느 순간 찾아오는 조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음이 처음으로 쉬는 순간에 대하여 아주 미세한 전환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3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쉰다. 고독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성질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불편했고 견디기 어려웠던 침묵이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깨달음도 갑작스러운 평안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상태. 그때 마음은 조심스럽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의지가 잠시 물러나는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충동도, 설명하려는 욕구도, 비교하려는 습관도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나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는 나입니다. 사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약간의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완전히 무방비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연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은 처음으로 쉬는 법을 배웁니다. 무언가를 잘 해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며 아무런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휴식은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덜 긴장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 덜함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안입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만 긴장의 감소는 조용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생긴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은 자기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주 조용한 인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경고합니다. 이 휴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의지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욕망은 또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입니다. 이 잠깐의 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견딜 수 있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 곁이 아니어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공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고독을 미화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독은 마음이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라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고독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쓰지 않는 수용, 쇼펜하우어식의 태도에 대하여. 제4장,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고독을 느끼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서둘러 없애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탓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불필요한 소모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도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상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그 상황과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잘못되었다. 나는 원래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있어야 정상이다. 이 생각들이야말로 고독을 더 무겁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상태 그 자체보다 그 상태에 붙인 판단이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 대부분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고독도 예외가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 위에 이건 불행이다라는 해석이 얹히는 순간 고독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거두어들이면 고독은 단지 하나의 조건으로 남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복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그런 시도는 대부분 좌절로 끝납니다. 대신 그는 고통을 키우지 않는 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려는 조급한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지금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은 이렇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체념과 다릅니다. 체념은 희망을 꺾지만 수용은 불필요한 저항을 멈춥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상태에 매달리지도 그 상태를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때 고독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끝나면 고독은 적이 아니라 풍경이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 그 한 문장은 당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음을 조금 덜 지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고독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욕망의 소음이 줄어드는 경험에 대하여. 제5장. 세상과 거리를 둘수록 욕망은 조용해진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기대합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질 것이라거나 고독 속에서 특별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은근히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기대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욕망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소박하고 그래서 더 확실합니다. 바로 욕망의 소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욕망은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비교, 사소한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마음속 의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나 세상과 거리를 두면 이 자극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허전하지만 그 허전함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기 시작하면 욕망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의지는 멈추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욕망은 항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고독이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조용한 날들이 이어질수록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지금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라 안도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 뒤처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이때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세상이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도 그 속도를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삶이 견딜만해지는 순간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덜 원하게 되었을 때. 욕망이 낮아지면 고통도 함께 낮아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이 장의 끝에서 고독은 더 이상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환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당신은 조용히 이 사실을 체득합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항상 더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하겠습니다. 혼자 있음이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순간 그 의미를 정리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장. 혼자 있음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혼자 있는 사람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도망치고 있다고, 관계를 피하고 있다고, 세상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판단이 얼마나 성급한지 차분히 지적합니다. 모든 거리는 도피가 아니라 일부 거리는 선택이라고. 혼자 있음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사람 곁에서 커지던 자기 자신의 소음을 잠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음은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으며
외부의 기준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 상태를 견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 속으로, 자극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는다고. 그러나 그렇게 얻은 평화는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하고 상황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혼자 있음에서 얻는 평화는 아주 작지만 외부 조건에 덜 흔들립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어떠하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외로움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비관주의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삶이 언제나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때때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를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조금 덜 닳게 한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독 속에서 조용해진 마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외롭지 않게 살겠다고, 언제나 평온해지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런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삶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견디는 방법을 말해주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당신을 과도하게 소모시키지도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오래갑니다. 이제 고독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 마음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느슨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말을 멈춥니다. 더 나은 삶을 약속하지도 완전한 평안을 그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남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조금 덜 고통스러워질 준비를 마쳤다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유여정입니다. 생각 의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